이 삼별초의 수군 능력으로 인해서 초기에 여몽군이 압도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몽고군 그 사령관은 삼별초와의 전투를 두려워해서 결국 파직당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 있습니다. 개경정부 측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삼별초 수군들의 움직임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초기 전국에서 삼별초군의 수군에 의해서 여몽군이 압도되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별초는 전투할 때 진과 북을 동원했고 함선엔 괴상한 동물을 그려 바다에 비추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적을 먼저 심리적으로 제압한 것이다. 그만큼 전술에도 능했고 사기도 높았다. 다량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전에 능했던 삼별초. 그 막강한 전투력으로 그들은 남해 연안을 장악해가기 시작했다. 공격은 대략 3단계로 펼쳐졌다. 1단계는 전라도 공략이었다. 나주와 전주, 창흥 등지를 차례로 공격했고 마침내 전라도 연해는 삼별초의 세력권이 됐다. 이로써 진도의 입지는 보다 강화됐다. 2단계는 제주도 공략이었다. 당시 고려 관군이 있던 제주에 상륙해 관군을 패퇴시키고 후방기지로서 제주를 확보했다. 이후 경상도에 진출하는데 그 거점은 남해였다. 기록에 따르면 삼별초의 유존혁 장군이 남해에 주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둔지는 어디였을까? 이 정도 이곳 망운산엔 장군터로 부르는 곳이 있다. 수풀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군데군데 석축을 확인할 수 있다. 돌의 크기나 석축의 높이로 보아 꽤나 큰 건물지였을 것이다. 남해인 옛부터 이곳 장군터와 유존혁에 대한 말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유존혁 장군이 여기서 응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이 앞에 지나가는 배들, 그 다음에 조공선, 뭐 일반 배들을 여기서 부채를 이렇게 붙이면은 그 배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들이 뭐냐 하면은 남해안 경상남도 전라도에 있는 그 세금을 바치는 조공선들이 개경 이제 그 정부에 조정에 바치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전부 다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제 개경에서는 세금이 안 올라오니까 한때는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러한 전설들이 여기 가서 담고 있는 곳입니다. 남해를 거점으로 해서 삼별초는 경상도를 공격했다. 주로 몽고의 일본 정보를 위한 전초기지였던 마산과 김해, 동래로 진출했다. 몽고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남해 연안엔 당시 삼별초의 세력권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특히 강진의 관찰봉에 그 흔적이 뚜렷한데 연해장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록엔 이 성이 진도에서 경상도 연해까지 이어져 있는데 축조 시기는 미상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곳을 삼별초와 연결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진에는 수인산의 산성, 월출산의 성, 또 읍의 읍성, 마도진의 마도진성, 이렇게 각종의 그 성이 토성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들은 완전히 앞뒤가 다 쌓여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성만큼은 북쪽만 축대가 쌓여 있고 남쪽은 전혀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의 형태로 봐서 북쪽에서 오는 내륙의 적을 막기 위한 삼별초 군이 이 지역 주민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을 쌓다가 일을 마치지 못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남아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기록에도 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곽 남쪽엔 건물지도 있다. 이곳에선 기와와 청자편들이 발견되곤 하는데 대개가 고려시대 것들이다. 유적과 기록을 토대로 연해장성의 위치를 추정해봤다. 그 범위는 삼별초의 세력권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별초는 이렇듯 남해의 섬들과 연안 지역을 확보했고 제해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진도를 거점으로 한 해상왕국을 구가했던 것이다. 삼별초는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이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적인 세력권은 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 기록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남 밀양입니다. 당시 이곳의 지명은 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271년 1월에 이곳 밀성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부사를 죽이고 이 청도와 선산까지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명분은 진도에 있는 삼별초 정부에 호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개경에서도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관아의 노비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관직자들을 죽이고 진도에 투항을 시도했던 것이죠. 개경에서 있었던 이런 소식들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부도에 전해지자 이 대부도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몽고병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관군에 의해 저지되긴 했지만 그만큼 각지의 민심은 진도에 있는 삼별초 정부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반 백성이나 노비 등과 같은 피지배층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도 해안가에 있는 굴포리. 이곳 어귀엔 삼별초를 이끌었던 배중손의 사당이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매년 정월 보름이면 당제를 지내는데 삼별초에 대한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민심은 그 옛날 더욱 각별했었다. 고은 그날 이제 바로 우리가 대몽항쟁을 하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할 때 하면서 삼별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날 상황을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양반들은 한사코 개경 환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일반 서민들은 강화도로 모여들었다 하는 이야기 표현을 까마귀 떼처럼 모여든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 그 당시에 호응은 우리 몽골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하자, 또 우리 주권을 지키자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 때 전폭적인 지방민들은 동의된 헌정행 같습니다. 특히 민심을 끌어당긴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삼별초가 봉기 직후에 도적을 불태웠던 것이다. 도적이란 정부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엔 노비 문서도 포함된다.